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3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이 1.44% 상승을 하고 코스닥 시장이 2.36% 상승을 했죠. 오늘 상하이 종합지가지수도 3.48% 상승을 하고 홍콩의 그 항생지수는 무려 9%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좋죠. 지금 현재 이 독일 닥스 지수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지금 현재 2.9%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2.9% 상승 중. 전체적으로 이 상승의 힘을 보면은 장이 그 하락을 멈췄구나.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의 그 매매 동향을 살펴보니까 자, 오늘 뭐 개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현물, 선물 전부 다 그 매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이 가장 센 세력이라고 했죠. 외국인이 역시 코스닥에서 1,300억을 매도를 했어요. 거래소에서요. 코스닥에서 1,490억을 단위 코스닥에서는 매수를 해줬는데 선물에서도 역시 매도를 했어요. 이것을 기관들이 다 받았는데요. 현물, 선물 전부 다 기관들이 다 받아줬는데 보통 힘이 센 사람들이 기관보다는 외국인이거든요. 외국인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게 오늘 그 선물 시장의 그 흐름이었어요. 그 외국인들이 쭉 선물을 사 올라가다가 오후 돼가면서도 쭉 사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과 같이 그 동행하다가 3시 되고 장을 끝날 무렵 돼가지고 마이너스로 매도로 돌아섰거든요. 그것을 다시 기관이 다 받았죠. 투신이 다 받았죠. 그럼요, 5장에 우리나라가 오늘에 상승되는 그 5장의 쭉 상승의 힘은 외국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로서 만들었다는, 물론 현물 같이 했겠지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거래소에서 보면은 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에서는 보면은 기관들이 그 상승에 동참을 했고, 그다음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같이 동참을 하다가 막판에 빠지고 이제 서로 힘겨루게 되는 모습이 됐죠. 기관은 선물을 4,500억 매수를 했는데 개인과 외국인이 합쳐서 그 부분을 그 매도 쪽으로 돌아섰죠. 뭐 개인은 뭐 각기 전투를 한다고 보더라도요. 자, 그다음에 이게 달러 선물 움직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달러 선물은 이제 매수 쪽으로 달러를 취했어요. 원화를 버리고. 반대로 그 기관들은 달러를 버리고 원화를 취했어요. 역시 이 달러 선물에 있어가지고도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대치를 하는 모습인데, 그 외국인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를 취했다는 얘기는 원화를 버렸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한국의 이 지수를 주가 지수를 내리는 데 영향을 하락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선물과 미국 달러 선물을 이 두 가지는 그 내일 지수의 하방의 압력을 준다는 그러한 얘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소에서 매도 쪽 코스닥 빼고 나중에 선물 매도 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그 지수가 하방의 모양이 되도록 그러한 그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겉으로 나타난 이러한 부분들 우리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하고 홍콩 시장, 상해 시장 다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시장도 아주 2.8%, 2.9%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도 계속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하락을 멈추고 이제부터는 다시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그 생각은 일단 내일 하루 더 지나는 걸 보고서 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FOMC 그 결과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 하나를 점검을 할게요. 어제 저희들이 그 중국과 홍콩 시장의 그 폭락을 한 것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심천 전체가 그 도시가 봉쇄가 되고 그래 가지고 그 영향으로 했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어 저도 뭐 그러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치고는 너무 세다 그렇게 느꼈죠. 너무 과도하다. 아무리 심천이 봉쇄가 됐다고 해도 예전에 그 우한에 코로나가 발생돼서 우한 도시를 봉쇄한 것과 같은 그러한 강도는 아니거든요. 봉쇄를 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움직임들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환자 발생 수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자가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도시에 100명, 200명 이러한 수준에서 발생되는 건데, 그 우한의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중국 정부가 이제는 사전에 조그만이라도 위험 요소가 발생되면은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 뭐 코로나가 확산됐다. 그 옛날에 확산된 그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뉴스를 쭉 읽다 보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에서 여기서부터 해보죠. 금융안전위는 미국, 홍콩, 중국 본토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주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자, 미국에서 미국 증권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가 외국회 사문책법을 근거로 바이지 선저우 등 자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 5곳을 예비상장 폐지 명단에 올린 뒤 급락하기 시작했다. 자, 중국 기업들이 그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감사에 그렇게 잘 따르지를 않나 봐요. 그래서 미국 당국이 그 상장업체들을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제 이러한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이 법은 미국 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 기업을 증시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이다. 3년 연속 미국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에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은 미국 증시에서 자동 퇴출된다. 중국은 주권을 이유로 회계의 직접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거부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더 괘씸해서 폐지시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재까지 거론된 중국 기업은 5곳뿐이지만 알리바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230여 개의 중국 기업이 잇따라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 한두 개가 아니고 230개나 돼 있다는 거죠.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 자, 그러면 미국 증시에서 촉발됐지만 코로나19 중국 도시 봉쇄, 러시아 지원에 대한 미국이 중국 동반 제재 등과 맞물려 홍콩 중국 본토 증시도 급락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와 그 러시아 문제 이런 것이 그 홍콩과 중국의 그 주가를 하락하게 된 원인도 맞지만 더 큰 원인은 이거라는 거죠. 이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그 중국 기업,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을 그 상장 폐지시킬 수도 있다는 그 요인에다가 코로나와 러시아 지원 이 부분까지 겹쳐져서 급락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따라서 금융안전위원회, 이거는 중국 금융안전위원회입니다. 시장의 동역을 막기 위해 가지고 금융안전위는 중국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기업이 해외에서 상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홍콩 금융시장 안정성과 관련해 본토와 홍콩 규제 당국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 금융안전위원회는 그 중국 정부에다가 이제 압력이라보다 건의를 하는 거죠. 금융기관은 전반적인 상황에서 출발해 실물경제의 발전을 확고히 지원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한 발전 추세와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앞서 중국 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장민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전날 오전 자신이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중국 기업이 주가 폭락으로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당국이 조속한 개입을 건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뉴스가 자, 상하이 종합지수 3.46%, 선전지수 3.99% 이렇게 그다음 항생지수도 많이 올랐고요. 자, 이러한
이날 상승의 배경으로 중국 국영 언론사가 중국 주식에 대한 지지를 표하면서다. 뭐 조금 이건 말이 이상한 말이고요. 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류허 부총리가 주재한 금융안전회의에서 중국 규제 당국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에 대한 협력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가 중국의 해외 주식 상장을 지원하고 홍콩 금융시장과 부동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장되는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을 이제 막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지원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면서 경기 부양에 힘쓰겠다. 이러한 그 뉴스가 오늘 나오면서 중국 시장은 그 급등을 했죠. 중국과 홍콩 시장이.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시장의 그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도 그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독일 시장이 그 영향으로 같이 상승을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어서 또 상승을 하는 건지 그거는 나중에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국의 상승은 이 낮에 그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의 그러한 뉴스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뉴스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어떤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데 대한항공의 상승을 두고서 그 리오프닝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오프닝에 관련돼 가지고 그 상승을 했다. 리오프닝이라는 얘기는 하늘길을 다시 연다라는 얘기죠. 다시 연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리오프닝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 비행기를 운행하는데 기름값이 굉장한 영향을 미치죠. 기름값이 급등하다가 다시 그 우크라이나 침공 그 이전까지 비슷하게 내려왔죠. 자, 여기면은 이제 100불에서 130불에 30%죠. 30%가 상승을 하니 그 대한항공에서 비행기 움직이는 그 원가가 30%가 상승을 한 셈인데 얼마나 그 부담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쭉 하락을 한 거죠. 그 주가가 쭉 하락을 하다가 이게 오일 값이 내려감에 따라 가지고 대한항공 주식도 같이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리오프닝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항공 주식이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오일 값이 하락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간 것이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뭐 리오프닝으로 인했다 그러면은 뭐 아모레퍼시픽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물론 뭐 0.98%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좀 미미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뭐 아모레퍼시픽 좀 들어가도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지금 들어가도 나쁠 것은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중국의 그 뭐 코로나 문제가. 자, 그런데 저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라. 추가 매수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 이게 리오프닝 요 시점에서 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상승을 할 시점이 뭐냐면 그 북경 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동계올림픽이 끝나면서 이제 하늘길을 열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게 상승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죠. 지금 이 부분 하락된 부분들이 다 외국인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이 올렸는데 다시 요 내린 부분도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고 개인들이 많이 받았거든요. 저 부분을 한번 보면은 계속 개인들이 샀고 외국인들은 오늘까지도 계속 팔았어요. 자, 그 외인들은 당장은 지금 생각이 당장 뭐 굳이 외인들이 생각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동력이 사라졌어요. 지금 중국이 코로나를 잡고 뭔가 가시적으로 이제 좀 안정을 찾아야 다시 그 하늘길을 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의 입장에서 하늘길을 언제 열지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들어가게 되면은 뭐 더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오르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를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횡보를 하면서 또 갑갑한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뭐 크게 손실은 안 나겠지만요. 그럼 좀 갑갑하잖아요. 안 오르면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만약에 아모레퍼시픽에 지금 추가로 투입할 자금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저는 차라리 현대제철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현대제철은 뭐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여기도 보면 아직도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네요. 여기도 좀 수급의 모습으로는 좀 안 좋지만 그래도 그 건설 자재, 건설 붐이 일어나면은 철근을 등등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아까 아모레퍼시픽이 한두 달을 횡보를 할 수 있다 하게 되면은 현대제철은 그나마 건설 붐이 좀 더 어떤 지금 뭐 정부가 뭐 5월 달에 다시 뭐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뭔가 얘기가 나오면은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이 현대제철이라든가 그 건설 관련된 주식 뭐 아니면은 차라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스트랙 아이 뭐 우주항공 관련된 주식 스트랙 아이 6월 달에 누리호가 발사된다 그러니까요. 6월 15일인가 발사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 어떤 그 붐을 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아모레퍼시픽에 추가하실 자금이 있을 것 같으면은 좀 그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그쪽에 추가를 해서 단기적인 어떤 이익을 얻은 다음에 그 단기 매도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마치겠습니다.